30살이 되기까지 모은 돈이 0원인 거예요.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매출액이 3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수익은 2천 정도. 남들이 5개를 찾아올 때 170개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70자라고 1호점에서 10호점까지 거의 1년 안에 바로 오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실된 채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수익이 잘 났나요? 제가 첫 집에서 순수익이 100 가까이 됐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조금 드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 없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보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5천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하고요. 17년차 영어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8년차 부동산 투자가로서 공간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쩌다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전문가이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대학생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연봉이 높았는데 30살이 되기까지 모은 돈이 0원인 거예요. 내가 이제 벌써 30인데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을 잘 알고 많이 소유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거죠.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어요. 대표님은 현재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공간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매출액이 3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수익은 2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엄청 높네요. 제가 투자금을 되게 최소화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직접 운영하기도 해서 순수익이 좀 높은 편이에요. 남의 공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차로 해서 시작을 했고, 많이 운영하면서 또 수익이 많이 생겨서 매매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쉐어하우스나 숙소를 세팅하는데 총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요? 가용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최소 1,500부터 2천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용금이 3천, 4천, 5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천만 원 이내에서, 많아도 3천만 원 이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천을 우리가 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보증금 가격이 되는 거고요. 월세는 160만 원 선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물품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매물을 보다가 공사가 좀 필요한 집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공사비까지 포함한 모든 금액이 2천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될 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고,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월세와 물품비 정도가 되는 거죠. 대표님 공간 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지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지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좀 보고 들어가세요? 10가지 정도 기준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한 3가지 정도 풀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머지 조건들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달려있을 건데요. 들어오시면 무료 특강에서 제가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 치시면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매물이라는 부분이 있죠. 매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을 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조건이 대학가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 중에 홍대 입구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홍대 입구역에서 조건에 맞는 매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쉐어하우스로 오픈이 가능한 공간의 기본 조건은 3룸이에요. 우리는 빌라 주택으로 갈 거예요. 아파트의 월세보다 빌라나 주택의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수익성을 위해서 빌라 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편안하게 살 곳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한옥주택은 제외해 주시면 되고, 월세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월세 거래한다는 건 내 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 없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5천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좋은 매물들을 찾기 위해서 보증금의 조건을 5천만 원까지 올려두는 거지, 보증금 조절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가용금에 맞게 협상을 통해서 조금 조절을 가능하거든요. 월세가 16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16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오픈하게 될 룸의 개수가 3룸으로 평균 기준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명수가 4명에서 5명, 많게는 6명까지도 가능한데, 그 금액을 추산해 봤을 때 160 이하가 되어야지만 순수익이 100 이상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세팅을 5천에 160이라고 잡아주시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을 찾기가 쉽죠. 방 개수를 3룸, 욕실 수는 전체를 잡으시면 되고요. 원하는 지역에 이런 조건이 맞는 매물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가와 보증금 5천, 월세 160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사진과 글의 설명을 통해서 이 집에 내가 오픈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집니다. 굉장히 깔끔한 거실 부분이 있고요. 전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 사진을 보시면서 집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방 크기가 커야 됩니다. 방 크기에 따라서 수익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베드가 1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대개는 작은 방이 2개가 있고 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방에 2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어떤 조건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글을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5천에 130이고 관리비가 7만 원,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고 밑에 보시면 이 집에 대한 설명들이 막 적혀져 있겠죠. 홈품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매물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직접 방문해 보시는 코스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와 도보 15분 거리 이내로 꼭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16분은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1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네, 1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도 최대 시간을 15분으로 제가 잡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을 뾰족하게, 그리고 위치 입지 같은 것도 또 뾰족하게 잡아야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5분이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표님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숙소를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수익을 가장 잘 내고 운영을 잘 하시는 분 사례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가르칠 때 매물을 찾는 데 있어서 매물을 찾는 개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는데, 남들이 5개를 찾아올 때 170개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70자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사실상 그걸 찾아왔을 때 칭찬을 드린 게 아니라 많이 혼을 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 찾는 시간에 좋은 매물들은 다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정말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1호점에서 10호점 까지 거의 1년 안에 바로 오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실된 채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직장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업으로 잘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그럼 반대로 실패하신 분, 좀 운영 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실패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저희 수강생분 아니고 또 다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드는 생각은 입지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생각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숙소 세팅 잘 되고 나서 입주자를 받을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쓰나요? 네, 계약서가 필수고요. 저희는 이제 3장 정도 분량이 되는 굉장히 긴 계약서가 있어서 그 계약서를 계약할 때 바로 다 읽어드리고 입주자분들이 그런 원칙들을 다 확인하고 들어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지키겠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식사한 이후에 설거지를 해야 된다 라든지 샤워한 이후에 머리카락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상 원칙에 넣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꼭 디테일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들어가면 진짜 컴플레인이 엄청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 계약서 쓸 때 그게 다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면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서로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숙소 운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공실이잖아요. 공실을 좀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정확하게 퇴실 2개월 전부터 다음 입주자들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뒀고, 그 부분은 입주자분들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서로 동의하에 진행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공시를 좀 많이 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도 공시를 없어야 된다 주의라서, 만약에 중도 퇴실 같은 경우에도 중도 퇴실하는 날짜가 오기 전에 미리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편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숙소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잖아요. 이럴 때 수익 차이는 어느 정도가 돼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대학생 타겟으로 했을 때는 학기와 학기가 아닐 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학기일 때나 아닐 때나 기간들을 잘 나눠서 입주를 받기 때문에 따로 수익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대표님처럼 쉐어하우스나 공간 임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의 성격이나 성향도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부터 정말 좋은 공간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예쁘고 편안한 곳을 오픈해 보시면 저절로 좋은 입주자분들이 들어오실 거고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될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임대업에 대해서 또는 공간 임대업이 아니더라도 부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공간 임대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를 대표님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오래 운영하면서 정말 이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강생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무료 특강을 제가 오픈해서 노하우라든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